심리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안나 프로이드 두 번째로서, 안나 프로이드는 지그문드 프로이드 아버지에 대비해서 어떤 연구와 분석을 더 심층적으로 진행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안나 프로이드는 자녀, 아동, 어머니와 아이와의 관계에 좀 더 집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심리를 분석하는 그녀의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했고, 교육자의 그 역할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성장기에 있어서 아동기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사이에 나타나는 방어 기제들이 성인이 되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문제화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어린 아이들의 심리 분석 치료 자체가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노이로제라든지 정신병, 성격장애, 공포, 불안감, 이러한 것들을 아동기에 조절할 수 있고, 건강성을 회복한다면은 성인기에서 이러한 정신병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스스로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다. 건강하게 조절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심리학 분야에서는 마치 새로운 미개척 분야에 들어선 것과 같이 그녀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이 되었죠. 아동의 무의식적 추구, 욕구입니다. 그 다음 무의식적 공포, 무의식적 주저함, 머뭇거림이죠. 그 다음 무의식적 저항, 이러한 것들을 놀이치료에서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고, 그것이 어떤 욕구이고 무엇에 대한 공포감인지를 의식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안나 프로이드는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 교육적인 동기를 전혀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아적인 자아를 강화해서, 즉 아동이 어린 아이의 성장기를 잘 다루고 잘 영위하고 이후에 발달 단계에 따른 성장을 하면서 더욱더 자기 자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방어 기제를 덜 개발하게 되고 덜 사용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안나는 아동 심리 분석을 통해서 아동기의 두려움, 불안, 공포,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시킴으로 인해서 아동의 자아를 강화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이 안나 프로이드의 치료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안나 프로이드와 그 당시에 경쟁적인 관계에 있던 멜라니 클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안나와는 어떤 대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똑같은 놀이 치료를 통해서 아동의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클라인도 마찬가지로 장난감이라든지 크레파스, 종이, 가위, 인형들, 동물 인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동의 내적 심리를 심층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인들의 심리 치료에 집중하였던 그런 분위기와 다르게 놀이를 아동의 심리적인 의식 표현으로 심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내게 되고 의식화하게 되면서 아동의 치료가 결과적으로 성인기의 건강성을 보장한다라는 관점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안나와 클라인 사이의 심리분석 이론에 대한 논쟁은 끊임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아동에 대한 획기적인 실험 연구가 진행되었다라는 점에서 오늘날 또 우리가 성인 치료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동 치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기의 건강성을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회복하고 자아를 강화시켜
스스로를 조절하고 자기 욕구를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승화하는가에 초점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가 그 아버지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치료를 개척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녀의 치료 방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치료, 미술치료로 이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동을 치료하면서 방어 기제에 대한 다양성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연구 발표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 방어 기제가 언제 어느 때 형성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동기에 형성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안나 프로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